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우. 야, 이거 어떻게 꺼내냐 근데. 반짝거림, 우리가 반짝거리는 걸 루어 낚시에서 플래싱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와, 크지도 않은데 엄청 버티네. 예! 빛이 들어가는 구간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루어들은 대부분 반짝거림이 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1cm! 예! 웜 안에 이렇게 펄이라고 불리우는 반짝이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펄이 들어있는 것도 어떤 반짝거림의 영향, 그런 걸 준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낚시가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고입니다. 뒤에 꼽힌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봄 낚시할 때 항상 얕은 곳에 있는 고기가 조금 더 낚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중에서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샬로우라는 단어를 빛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탁도나 뭐 여러 가지로 다양을 받지만 어쨌든 빛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어떤 반짝거림,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스피너베이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푼도 그렇고, 반짝반짝거리는 루어들 정말 많잖아요. 뭐 저크베이트에도 그런 거 많은데 심지어 웜에도 이렇게 펄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반짝거림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뭔데 이렇게 힘을 써? 오쿠쿠쿠쿠 한다. 괜찮은데. 이야.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야, 베스가 빵이 엄청 좋네요. 이 동그랗게 생긴 예쁜 베스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싹 감아주는데 요 앞에서 바로 턱 하고 먹어졌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챔질도 호들짝하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베스 낚시를 하면서 우리가 루어를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반짝거리는 거, 뭐 이 스피너베이트의 블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크랭크베이트의 어떤 도색, 아니면은 뭐 웜에 들어있는 이런 뭐 조그만 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반짝거림, 우리가 반짝거리는 걸 루어 낚시에서 플래싱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영어 쓸 필요 없으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오늘은 반짝거리다 라는 말을 쓸 건데요. 반짝거리는 루어들, 그 중에서도 반짝거리는 걸 주무기로 하는 루어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스피너베이트가 있어요. 뭐 스피너베이트의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빛을 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너베이트야말로 진짜 반짝거리는 게 중요한 루어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대표적인 은색 광택을 갖고 있는 루어, 스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미노우라고 불리우는 그런 저크베이트류에도 반짝거리는 도색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랭크베이트에도 있어요. 뭐 심지어 림리스 크랭크베이트에도 있고 메탈 바이브 안에도 그런 반짝거리는 금속 광택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의 비늘이 반짝반짝하니까 그 비늘의 색깔을 흉내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틱 베이트마저도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루어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가는 구간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루어들은 대부분 반짝거림이 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이 쭉 있다는 건 그런 제품이 어떨 때는, 항상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탁한 곳보다는 맑은 곳에서 조금 더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빛이잖아요. 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 안에서 정말 먼 거리까지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거림은 기본적으로 어필,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짝거리는 건 정말 맑은 물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봄 낚시에서는 얕은 곳에서 낚시가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맑은 곳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좀 탁한 곳도요, 요 시기엔 좀 맑아요. 왜냐면은 뭐 미생물이 막 번성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요 시기에는 수온이 낮아서 좀 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맑은 곳에서 낚시할 때 반짝거리면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왔다! 호호! 와, 크지도 않은데 엄청 버티네.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조금 전에 낚았던 고기보다 조금 큰데 고기가 빵이 좋아서 그런지 챔질하자마자 딱 하고 버티네요. 손목이 그냥 땡 하고 들어오는 좋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저 속초 끝단에 캐스팅을 해서 싹 감아주니까 고기가 덜컥 물어줬는데요. 지금 해가 딱 뜨면서 안개가 걷히니까 입질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반짝거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물속에 이 반짝거림이 뭔가 그 베스를 끌어당기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조금 전처럼 안개 껴있을 때 더 분위기가 왠지 더 잘 나올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안개가 싹 걷히고 고기 입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반짝거리는 루어가요, 항상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제 생각엔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많이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뭔가 심하게 반짝거리면 내가 보기에도 약간 나이트 조명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봐도 좀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번쩍거림, 그러니까 뽀쩍뽀쩍 하는 친구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반짝거림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반짝거림을 아주 강한 반짝거림과 그리고 약한 반짝거림 두 개 정도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반짝거림은 강한 어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약한 반짝거림은 자연스러움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요건 약간 비늘을 형성한 약간 자연스러운 적당한 양의 반짝거림이구나, 요거는 진짜 강한 반짝거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짝거림이 과하게 돼서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스! 아우! 그럼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짝거림이 어떻게 긍정적인가? 아니, 스피너베이트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피너베이트가 이렇게 쫙 가는데 여기에서 스피너베이트 블레이드가 뺑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가 전부 다 번쩍번쩍 할 거예요. 어디에 서 있든 그 반짝거림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각에 의존하는 시기에는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편에 피딩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 고기들이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떨 때 더 유리하고 어떨 때 더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한 사냥을 할 때, 그럴 때에는 이 반짝거림이 기본적으로 어필, 나 여기 있어! 라는 걸 광고하는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반짝거림이 낚시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저크베이트 같은 루어들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왜냐면 저크베이트는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스피너베이트처럼 일정하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번쩍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크베이트 같은 루어들에서 반짝거림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웜낚시 할 때인데요, 아니 뭐 스피너베이트도 그렇다 치고 저크베이트도 그렇다 쳐요. 뭐 림리스 크랭크나 아니면 그냥 크랭크베이트 이런 것까지 다 그렇다 치는데, 아니 웜낚시에서 번쩍거림이 그렇게 클까요? 우리가 제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어떤 제품들은 웜 안에 이렇게 펄이라고 불리우는 반짝이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컬러들은 반짝이가 없는 컬러도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된다면 이런 제품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물이 엄청 맑은 곳이나 아니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왠지 펄이 없는 제품들로 낚시를 하다가 이 고기 있는 것 같은데 안 문다, 좀 자극을 줘야겠다 싶을 때에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좀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펄이 들어있는 것도 어떤 반짝거림의 영향, 그런 걸 준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 낚시가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꺼내냐, 근데? 우와! 야, 이거 어떻게 꺼내냐, 근데? 이 드롭봉이 되나? 이 크기가? 아니, 고기가 아직 힘이 안 빠졌어, 이게. 아, 드롭봉 안 돼. 정말 조금 부족해, 지금. 가지마, 일로와. 1cm. 예. 어떻게 카메라에 담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는 4인치 스트레이트 검은색으로 계속 소프트 저크 베이트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아까 아침에 반짝반짝거리는 스피너 베이트로 낚았잖아요. 그래서 펄이 들어가면 한번 먹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펄이 들어있는 소프트 저크 베이트로 바꿔서 캐스팅 한 다음에, 왠지 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톡톡 2번 쳐줬거든요. 그랬더니 톡 하고 딱 빨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게 챔질을 했습니다. 물론 랜딩은 조금 취했지만 그래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좋네요. 예, 오늘은 뭔가 반짝거림이 통하는 날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탑워터 낚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틱베이트. 저는 스틱베이트 진짜 은색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래서 심지어 스페셜 컬러까지 크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틱베이트 중에 유난히 그런 은색 광택을 갖고 있는 루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탑워터 루어들도 그런 은색 광택을 갖고 있는 루어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 눈에 잘 보이려면 차트로즈, 그러니까 연녹색, 그런 황녹색, 이런 컬러들이 내 눈에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명시성 말고도 은색이 갖는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물 위에서 뭔가 이렇게 촥촥촥촥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주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몸을 뒤집으면 심하게 번쩍거릴 거라는 거죠. 내가 물 위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물 밑에서 봐도 충분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물론 탁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맑다면 이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나 진동보다 훨씬 멀리 간다는 거. 우리가 저기 멀리에서 차가 한 대 딱 서 있으면 차 유리창 끝에 부분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어도 그 반짝거림은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스틱베이트, 포퍼, 여러 가지, 웨이크베이트 이런 친구들을 사용할 때도요, 저는 어지간하면 반짝거리는 거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반짝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봄에는 얕은 공간에서 낚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빛이라는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블레이드가 들어있는 스피너 베이시라든지, 아니면 블레이드 훅으로 섀도움을 이렇게 감는다든지, 아니면 크랭크 베이시든 릴리스든 탑워터 루어든, 아니면 심지어 웜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반짝거림을 조금만 더 고려를 해보면 한 마리 정도는 더 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낚시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꿀팁 배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꿀팁 배스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